Bring it right back, wear it like that, move it like that, like it like. 이것은 휴대용 컴퓨터인가 게임기인가? 원 X 플레이어 미니입니다. 중국 원넷북사의 신형 UMPC입니다. 밸브의 스팀덱과 직접적인 경쟁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7인치 FHD IPS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다는 점, 라이젠 7 6800U 프로세서를 탑재했다는 점, 윈도우 11을 기본으로 제공한다는 것, 이 점들이 스팀덱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UMPC 경험이 전무해요. 이렇게 오래 써본 게 처음입니다. 이런 아이템이 있는지 알면서도 구매하지 않고 써보지 않은 것은 딱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밸브의 스팀덱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와 똑같죠. 그러니까 오래전이면 모르겠는데 현 시점에 이런 덩치를 사람들이 들고 다니지 않을 것 같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디스플레이를 이제 말고 펴고 언제 어디서나 클라우드 게이밍 동영상 스트리밍까지 가능한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은 너무 복고적이고 마니악하지 않나, 그렇게 본 거죠. 그런데 스팀덱 판매량이 제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마니아들이 좋아 죽을 만한 사양이지. 그리고 마니아들은 보통 돈이 많습니다. 주머니에 쏙 들어가진 않지만 사양 대비 꽤 작은 크기입니다. 두께는 2.3cm, 트리거 포함 약 3.5cm입니다. 이는 약 4.9cm의 스팀덱보다 얇습니다. 1TB 모델 기준 620g, 이 역시 669g의 스팀덱보다 가볍습니다. 컨트롤러 레이아웃은 엑스박스와 거의 동일합니다. 홀 센서가 사용된 썸스틱은 꽤나 무게감이 있고 안정적이죠. 4세대 엑스박스 컨트롤러, 스위치 조이콘 썸스틱에 비하면 확실히 무게감이 있어요. 근데 장단이 있죠. 저렴한 느낌은 없는데 대신 장시간 플레이에는 좀 살짝 피로감이 느껴지더라고요. 트리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엑스박스 컨트롤러보다 좀 더 깊이감이 있고 장력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누르는 힘이 좀 더 들어가는 느낌? 어쨌든 엑스박스 컨트롤러를 정말 오랜 시간 써왔던 제 입장에서는 익숙한 키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색함을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장난감스럽거든. 이 조이콘 느낌이 되게 가볍잖아요. 물론 무거우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닌텐도는 그렇게 설계를 했겠지만 이 녀석은 스위치에 비하면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엑스박스 컨트롤러를 그냥 빼서 여기다가 그냥 박은 것 같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좀 과장을 더하면. 그리고 제품 후면에는 매핑 가능한 버튼은 따로 없습니다. 터치패드 역시 없고요. 마우스 커서가 필요하다면 특정 버튼을 눌러서 전환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 터치패드 혹은 빨콩과 같은 스틱이 포함됐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좀 남아요. 그래서 버튼 확장성, 직관성은 스팀덱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6축 자이로스코프 센서, HD 리니어 진동 모터 기술이 포함됐습니다. 진동 세기는 단계별로 조절 가능하고요. 충분히 강력한데 느낌 자체는 스위치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 5 듀얼 센스의 피드백보다는 좀 다소 복고적이죠. 그렇게 새롭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배터리 수명을 고려했을 때 저는 늘 가장 낮은 단계로 진동을 설정했습니다. 어찌 보면 최신화된 닌텐도 위유 패드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보다는 훨씬 뛰어난 그립감을 갖고 있어요. 손이 작은 제 경우에도 부담 없이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손가락도 좀 짧아요. 제가 약간 좀 기형적이야 여기가. 네, 왼쪽 엄지손가락이 좀 짝짝이에요. 이쪽이 좀 짧아. 일반 그냥 컨트롤러보다는 조금 불편하더라고. 그러니까 트리거를 누르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범퍼 키를 이렇게 갑자기 순식간에 누르는 게 좀 더 저는 힘들었어요. 물론 이거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패스. 이 외 디자인적 특징을 말한다면 그립부 양측면에 RGB LED 바가 들어갔어요. 굳이 없어도 되는데 감성 포인트입니다. 몇 가지 컬러 애니메이션과 컬러 프리셋으로 설정 가능하고 원한다면 끌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제 끄고 사용하죠. 조금이라도 배터리를 좀 아끼고자. 이거 어떻게 해서든 배터리를 아껴야 돼 얘는. 그 외에 인터페이스 부분은 별다른 아쉬운 점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헤드폰 잭도 있고 또 일반 USB 포트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쓰고 있던 무선 리시버를 연결해서 여러 장치들을 활용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게이밍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 등이 있죠. 그리고 내장 스피커는 좌우 하단에 배치됐고요. 음질은 나쁘지 않습니다. 바삭하고 찢어짐이 없어요. 출력이 기대보다 좀 작긴 한데 팬 소음에 묻힐 정도로 작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별도 사운드 앱을 통해서 유저가 조금 더 듣기 좋게 튜닝할 수도 있어요. 외적으로 좀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외장 메모리를 지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스팀덱이 좀 가성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용량 확장이 좀 더 용이하니까. 디스플레이는 7인치 FHD IPS 터치 디스플레이입니다. 16대 10 비율, 최대 1920에 1200 해상도를 갖고 있어요. 화면 크기는 스팀덱과 같지만 해상도가 더 높습니다. 최대 주사율은 60Hz고요. sRGB 100% 컬러 커버리지를 갖고 있고요. 밝기는 약 300니트, 피크 밝기는 약 320니트입니다. OLED만큼 화려하지 않고 스팀덱보다 100니트 더 낮은 밝기 수치입니다만 디스플레이 품질이 좋기 때문에 게임을 즐기는데 저는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표현력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이 원색 계열이 좀 부각되는 뭐 페르소나와 같은 게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임들을 할 때는 오히려 좋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 FHD 해상도로 다 돌릴 수는 없었어요. 프레임 저하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의 게임을 WXGA 플러스 해상도로 맞춰서 플레이했습니다. 1440에 900. FHD 해상도로 게임을 아예 즐길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게임마다 좀 다르고 옵션마다 또 다릅니다. 게임기로 보느냐 PC로 보느냐. 근데 뭐 제품 여기 겉면에 보면은 하드코어 게이밍 콘솔이라고 써 있어요. 저는 게임기로 봐요. 저는 게임기로 봅니다. 그래서 벤치마크랑 이런 건 사실 안 하려고 했어요.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 뭐 닌텐도 스위치 사가지고 그걸로 벤치 돌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게임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쨌든 윈도우가 들어간 게 문제야. 결국에는 벤치마크를 좀 돌려보게 되더라고요.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커입니다.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6413점, 그래픽 스코어가 7249점입니다. 스팀덱은 제가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해외 매체의 결과값을 보여드릴게요. 4429점, 그래픽 스코어가 4944점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젠2와 젠3의 차이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성능 차는 당연한 결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사양, 퍼포먼스는 이 녀석이 스팀덱보다 뛰어나다. 성능이 좋다는 거는 뭐 그만큼 팬 소음도 무시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한데 발열을 잡아야 되니까 제 작업 환경에서는 50에서 60dB 사이로 잡혔습니다. 게이밍 노트북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수치고요. 30dB대로 잡히는 닌텐도 스위치에 비하면 한참 시끄럽죠.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현대 캐스퍼하고 포드 머스탱 어느 차가 더 시끄럽습니까? 성능이 좋은 만큼 이 열을 내빼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편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팬 소음이요. 이 내장 스피커 소리를 뚫고 올라가지는 않아요. 볼륨을 낮춰서 하는 게 아닌 이상. 나머지 사양 읊어드릴게요. 16GB LPDDR5 메모리, PCIe 3.0 NVMe SSD 1TB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초기 구매 시 512GB부터 선택할 수 있고요. SSD는 자가 교체가 가능한 것 같은데 제가 직접 뜯어보지는 않았습니다. SSD가 적용됐지만 로딩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는 느낌은 저는 받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뭐 이것도 상대적인 거죠. 다른 뭐 UMPC나 뭐 스팀덱이 어느 정도의 로딩 속도를 갖고 있을지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반 그냥 게이밍 데스크탑하고 비교하면은 확실히 더 느리죠. 뭐 플레이스테이션 5랑 비교해도 마찬가지고. 게임 이야기를 또 시작하면 이게 또 제가 길어질 것 같은데 최대한 요약을 해볼게요. 일단 제가 이걸로 즐겨본 게임이 상당히 많아요. 마블 미드나잇 선즈, 위쳐 3, 워해머 40K, 카오스 게이트, 다크 타이드, 페르소나 5, 엘든링, 포르자 호라이즌 5, 레지던트 이블, RE3, 빌리지, 피파도 있네요. 피파 23. 망할 게임. 거론한 게임들이 다 돌아가요. 물론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중요하죠. 피파 23는 제가 즐겨본 게임 중에서 가장 해상도를 많이 낮췄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720p까지 낮춰야 대부분의 옵션을 좀 꺼야 원활하게 플레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 원활함이라는 거는 60프레임 방어를 얼마만큼 잘 해내느냐, 저는 그걸로 좀 따져요. 근데 휴대용 게임계에서 사실 그리 만만한 기준도 아니죠. 이게 개발사의 뭐 게임 최적화 부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피파 23 같은 경우에는 PC 유저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좀 엿을 먹었는데
그 보안 부팅이랑 이런 것도 막 바이오스 가서 뭐 항목을 바꿔주고 막 그랬던 전 기억이 있거든요. PC 버전을 할 때.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티치트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그런 피파 23조차도 옵션 타협을 보고 즐길 수 있었다는 것은 제게는 흥미로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게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WXGA 플러스 이상의 해상도에서 옵션 조절을 통해 쾌적한 게임이 가능했습니다. 충분히 쾌적했어요. 원활했어요. 어차피 화면이 작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옵션을 낮춰도 그 특유의 차륵스러움이 있죠. 차륵. 게임 하시는 분들은 뭔 말인지 다 아실 텐데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이질감 없이 좀 느껴지더라고. 페르소나 5와 같은 겉보기에도 약간 좀 만만한 비주얼의 게임들이 있죠. 그런 게임들은 이제 FHD 해상도, 높음 옵션으로도 60프레임 방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동적 해상도, 덜 떨어진 해상도를 그나마 보기 좋게 스케일링 해주는 그런 그래픽 옵션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뭐 게임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런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오래전 휴대용 게임기를 생각하면은 이거는 뭐 해피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레지던트 이블 RE3를 이 녀석으로 엔딩을 봤어요. 호러 게임에 정말 취약한 제가 이걸로 엔딩을 봤습니다. 말 다 했죠. 막상 이게 눈 앞에서 트리플 A 게임들이 막 구동되는 모습들을 보니까 흥분이 되긴 하더라고요. 언제 어디서나 이런 게임들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나. 코웃음 쳤던 제가 이 정도로 이렇게 매력을 느꼈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에겐 정말 더욱더 치명적인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매력적인 것들을 좀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덜 매력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덜 매력적이다.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희생되는 부분도 있긴 마련입니다. 스팀덱보다는 가볍지만 아무튼 600g대 장시간 들고 있으면 이 이두와 전완근 쪽에 꽤 힘이 들어가요. 운동됩니다. 이건 매력적인 건가? 그리고 두 번째, 배터리 수명입니다. 단점은 아니에요. 전력 효율은 이전 대비 개선됐습니다. 더 최신형 프로세서가 들어간 거니까요. 그리고 스팀덱보다 용량도 커요. 48Wh, 12450mAh. 하지만 한 번의 충전으로 TDP 21W로 설정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약 1시간 정도였습니다. 물론 완전 저해상도의 최저 옵션으로 게임을 구동한다면 이보다 더 오래 쓸 수는 있겠죠. 공식적으로 동영상 감상 시 약 10시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고지하고 있는데요. 동영상 감상하려고 이 녀석을 구입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1시간입니다. 많이 쳐줘도 1시간 20분. PD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원한다면 뭐 수명을 좀 더 연장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짧은 배터리 수명을 지녔다는 것은 아쉽게 느껴질 수는 있죠. 근데 뭐 어쩔 수 있나 그거?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좀 소비자분들에게 가장 덜 매력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뭘까요? 가격입니다. 가격. 세일을 하면서 $999, 약 123만 원입니다. 1TB 모델이 $1149, 약 142만 원이죠. 이게 스팀덱을 겨냥해서 세일을 단행한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전에도 그랬지만 높은 가격대입니다. 스팀덱이 얼마죠? 512GB 기준으로 약 100만 원입니다. 스토리지 용량으로 보면은 23만 원 정도 더 비싼 거죠. 물론 이것도 제품 주요 사양과 또 정품 윈도우 11을 껴준다는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근데 국내 경우에는 이 두 곳이 이 원X 플레이어 미니를 유통하고 있는데 그중 한 곳이 101% 주식회사라고 제게 이 제품을 대여해 준 곳입니다. 도킹 스테이션 및 정품 파우치 이것저것 섞어서 170만 원에 판매됐었습니다. 여튼 101% 역시 일시적으로 해당 모델의 가격을 조금 낮춰줘야 하지 않나. 그래야 경쟁력이 좀 살고 공평하죠. 저는 솔직히 가격보다도 이게 가장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100만 원이 넘는 기기입니다. 그런데 포함된 전용 소프트웨어가 원X 플레이어 게이머 센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을 고려하면 저는 좀 더 유기적이고 훨씬 좀 친절한 전용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키보드, 윈도우 자체 화상 키보드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저는 제법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좀 상황별로 좀 더 깔끔하게 맞아떨어지고 보다 자연스러운 전용 화상 키보드가 추가됐으면 어땠을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게 또 사용자 경험으로 곧장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좋은 하드웨어라면 그에 걸맞은 또 소프트웨어가 따라와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원X 플레이어
미니는 좀 미흡했다. 하드웨어만 좋다고 이게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애플이 그래서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인기가 많고. 물론 윈도우 11 기반이기 때문에 뭐 그 한계는 분명히 있을 수는 있죠. 뭐 제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뭐 내가 만드는 건 아니니까. 게임기라고 하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원X 플레이어 미니. 꽤나 훌륭한 사양과 또 그에 맞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장치임은 맞습니다. 평소 1시간 이상 거리를 출퇴근하는 게이머 혹은 내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이머들에게는 어쩌면 꽤나 보물 같은 제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보물은 값이 나가기 마련이죠.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해야 할 용기도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이 돈이면 그냥 쓸만한 게이밍 노트북 구매하는 게 더 낫겠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정답은 없어요. 근데 이러한 포터블 콘솔은 분명 더 다양한 곳에서 더 열악한 환경에서 빛을 낼 수 있는 기기라고 보거든요. 일단 노트북보다 가볍고 작죠. 그래서 진성 코어 게이머, 부지런하고 돈 많은 게이머라면 충분히 구매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스팀덱도 그렇고 이 원X 플레이어 미니도 그렇고 둘 다 이제 구입하지 않은 입장이거든요. 스팀덱과 이 원X 플레이어 미니 두 개를 놓고 너 어느 것을 구매할래? 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당연히 여력이 된다면은 이 원X 플레이어 미니를 선택할 것 같아요. 뭐 컴퓨터 숙련도도 뭐 절대 낮지 않고 사양이 더 높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게.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뭐 두 기기 다 장단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녀석에게 한 표 넣겠습니다. 이상 디몬크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MPC라는 거를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봤다. 스팀덱은 더 부정적으로 봤어요.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봤어. 나오기 전부터 제가 뭐 테크5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왜 그러냐면 일단 생긴 게 너무 무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저걸 누가 사?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밸브의 하드웨어들이 대부분 그냥 다 망했어요. 스팀덱 저거는 나오자마자 그냥 망한다. 막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호응이 좀 뭐 호불호는 갈리지만 호응이 좋더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쉽게 판단할 그게 아니구나. 세상은 참 요지경이구나. 살 사람들은 다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러니까 저라면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뭘 사든지 사놓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되파는 거야. 다른 기종을 한번 써보고.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또 이게 시장이 좀 될 것 같긴 하더라고.